우리 지역 미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루트 갤러리 시간입니다. 네, 미술에 대해 쉽게 다가가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평론가님, 오늘 소개해 줄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서울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신의 안녕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강경구, 김병관, 님배지 작가 등 국내 작가 총 10명이 참여하는 전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친 당신, 네, 즉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전시인데요. 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노래 제목 같기도 당신의 하고. 안녕. 네. 당신의 안녕이라는 전시회 제목이 많은 또 메시지를 담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제목 자체로 정말 위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이번 전시는 소마미술관 15번째 몸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몸을 매개로 해서 예술과 삶의 관계를 조망하고 극복, 긍정,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심신에 잠시나마 위안을 심어주는 그런 의도 아래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와, 위안 받는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 이번에 여기에 저희 신랑이랑 가족들을 꼭 데려가기로 지금 마음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뭘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평론가님? 네. 오늘의 관람 포인트는요. 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인간 내면의 순수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총 10명의 작가가 어떻게 그 위로와 심신의 안정을 전달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너무 네. 좋다. 가는 것만으로도 10명이 그냥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네. 무조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열심히 네. 공부해서 제가 이번에는 평론가님 대신에 나 평론가님으로 그래요. 그날 한번 해보려고. 윤경 씨는 좋겠어요. 집에서도 위로받고 밖에서도 위로받고. 그러니까요.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당신의 안녕. 함께 만나보시죠. 좋다. 지금 소마미술관은 아주 녹음이 푸르러서 주변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몰라서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야, 진짜. 여기는 소마미술관 2관인데요.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 스페인 작가, 네네. 남구나 작가 유기니 전시할 때. 그때는 네네. 이제 1관이었어요. 아, 오늘 보실 공간은 이제 지하철 9호선하고 지하에 연결된 2관입니다. 이관이요. 네. 하태범 작가님. 네. 그 아버지도 작가이셨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또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또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이거 저 뭐야? 와. 오, 작품이 엄청나게 크네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그림의 사진이에요. 네, 그림입니다. 오! 그 마카펜으로 다 그린 거예요. 네, 아. 마카펜으로. 아, 이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네, 이건 이제 그 전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스포츠 그러면 몸을 많이 쓰게 되는 그 분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을 관련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15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10명의 작가가 8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80여 점. 네. 이 소마미술관 밖에는 교수님. 한 300여 점이 네. 넘는 날도 더운데 조각 작품이 요즘 어떻게 있어요. 하셨어요? 이우환 선생님 작품도 있고 아주 전시도 유명한 보고 거장들 뚜르드 작품이 갤러리도 많습니다. 시청하고요. 원 바쁘셨네. 교수님 네. 더 이뻐지셨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려면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저의 안녕은 왜 물으시죠? 네. 다름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네. 우리 모두의 안녕을 묻는 그런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와 당신의 안녕을 묻는 전시 궁금해지는데요.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아, 저희 가면 저렇게 정장 탁 하고 가야 돼요? 아니요, 편한 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가셔도 돼요. 아우, 야. 송화미술관의 손성준 큐레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당신의 안녕이거든요. 네, 어떻게 기획된 전시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요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고난이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작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그런 전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시네요. 그럼 전시 컨셉과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전시 공간은 크게 일전 시장, 이전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전 시장은 다양한 고난과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작가들이 이제 해석된 전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전 시장은 작가들의 특유의 그 에너지와 감수성으로 그것을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부로 나뉘어가지고 2부는 이제 경쾌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군요. 그렇군요. 네. 우리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갑게 다가와 안녕하고 인사를 나눌 것만 같은 그런 작품들 함께 가서 보시죠. 앞에 있는 작품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닥친 그런 고난과 위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유쾌하고 경쾌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굴 부분이 없어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죠? 네. 얼굴이 없고요. 들어서자마자 매우 신체도 무거워요. 비어 있어요. 네. 약간 우울한 감도 있는 좀 둔탁한 작품이 있는데 어떤 작가의 작품인가요? 린베이지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서울에서 유명한 미술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존감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집에 이제 오래 나오질 않게 되는 어떤 악순환이 이런 반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랑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작품들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본인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작가의 어떤 그 열정이 공존하고 있어서 약간 어둡게 저런 느껴지는 느낌이 걸로 있어요.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그러니까 때 나는 이 작가가 내가 하고 이렇게 싶은 일은 따로 얼굴을 있는데 가리고 어둡게 표현하고 생업으로 인해서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절망과 좀 좌절감. 고난과 위로, 소통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또 자기 그 몸부림이라고 헛헛하고 할까? 텅빈 그렇게 마음? 느껴지는 정확하게 보셨고요. 현실은 어렵지만 네. 작가가 이제 자기 안에서 빠져나오려는 희망적인 몸부림도 네.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치유의 방법을 터득하셨나 보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작품 또 보실까요? 네. 그래도 예술가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을 피력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연주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미술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작품을 보면 대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상 좀 봐요. 색채가 그냥. 네. 아, 작품도 굉장히 야. 크고요. 이 작품들은 강경구 작가의 작품인데요. 공통적으로 물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경구 작가에게 물이란 어떤 그렇지. 의미일까요? 짧게 표현 네. 삶과 눈이 죽음이 아닌 게 공존하는 그 색채에서 오는 느낌이 오는데 네. 느낌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인도 여행을 하면서 겐지스강에서의 그 추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아낙네가 빨래를 하면서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그렇죠. 아무렇지도 삶과 않게 손으로 밀쳐내고 죽음을 다시 빨래에 몰입하는 물이네요, 모습을 진짜. 보고 네. 이 강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을 겐지스강. 깨달으면서 삶의 어떤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많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인도 그 겐지즈를 갔다 왔거든요. 뭐 2000년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아주 좀 문화적 충격은 있었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생명을 앗아가는 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지점이 좀 그 이중성에 어떤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굉장히 색감이라든가 인물의 표현 모습에서 조용성에서 굉장히 토속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우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갖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큐레이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작가분이 한국화가 원래 전공이셨어요. 근데 이제 매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작가분의 작업실을 가보면 항상 수묵화와 그 붓글씨를 아직도 즐겨서 쓰고 계시고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본인 작품에 한국적인 것이 조금 배어나오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그 고려 시대 그 소조로 만든 불상들, 투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불상들, 사실 굉장히 어떤 인물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상들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구나. 늘상 작업실에서 마주 대하는 그런 인물상의 표정이나 색감들이 본인 작업에 자연스럽게 아마 좀 스며들어가지 않았나. 녹아들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저 공간에 가면은요, 워낙에 그 우리 허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렬한 색감과 그 물이 갖고 있는 약간 공포스러움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 분위기를 압도를 해요. 네, 실제로 보면. 이 화면으로 네. 보는 것만 해도 압도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림베지의 작가와 강경구 작가의 작품들을 먼저 감상해 봤는데 뭔가 작품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예. 예, 뭐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네. 예, 작품에서 작가들이 경험하고 느낀 이 뭐라 그럴까 고난과 재난이 그대로 드러난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간접 경험이 이런 거죠. 특히 그 강경구 작가 작품 속에 주는 물이 주는 이 이미지요. 한 번도 그렇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또 생명을 앗아가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예. 작품 속 인물이 그냥 강 안에 그 달을 담그며 느낀 감정 그런 것도 제가 좀 느껴지고 저한테도 그런 어떤 강 작가님의 그런 생각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물의 공포도 느꼈고요. 네. 예. 근데 강경구 작가님이 정말 그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작품을 통해 잘 표현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강경구 작가는 자신이 느낀 그 물에 관한 공포와 거대함을 정말 큰 그 인물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그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네, 아주 스포니처럼 잘 스며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여행 작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인도의 겐지스강을 가봤는데요. 네네. 그 사진만 찍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화가의 능력이 참 부러워요. 저는. 들어가 봤어요 물에? 아니요,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림베지히 작가, 네, 림베지히. 그 잠식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좀 무기력함과 이런 거를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깨쳐 나가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는 좀 의미도 담겼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 림베이 작가가 이제 능력도 인정을 받고 재능이 있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게 급급한 게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소마미술관 큐레이터를 만나서 이렇게 작품전을 출품하게 됐다는 거에 다시 태어난 느낌? 오. 네. 너무 기분 좋고 기뻐했다는 거죠. 비로소 자기 자리에 찾아왔다는 그런 느낌. 네. 네, 그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네. 네,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윤경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근데 작품 탁 볼 때마다 그냥 뭐 설명이라는 게 필요 없이 제가 머리로 생각이라는 것도 필요 없이 확 와닿는 거 있죠. 아까 그냥 입 밖으로 툭 나왔던 얼굴이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뭔가 비어 보여요. 이런 느낌들이 그냥 막 오니까 자유롭게. 그게 미술의 되게 큰 매력이구나라는 걸 이 시간이 가면 네. 갈수록 되게 많이 느끼고요. 아까 림베지 작가님의 그 첫 번째 작품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저분?
청춘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왜 가슴이 저렇게 허망할까? 이거를 같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화가가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고생해도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도 겪어서 아름답게 승화하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죠. 아, 오늘 너무 많이 말 잘한다. 어떤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밝게 웃고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 면에는 누구나 느끼는 그런 공허함과 쓸쓸함, 고독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와닿고 깨닫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래도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이 작가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잘 네. 좋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가들이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재난을 녹여낸 작품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한 이면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불타는 어머. 것들은 사실 보험사 로고들이에요. 어머. 네. 이야. 하태범 작가는 전쟁 이런 것들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고요. 원래 전시장을 가면은 총소리도 막 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총소리는 없었지만 실제의 모형을 갖다 놔서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이킴 작가의 작품인데요. 좀 젊은 작가예요. 그 색깔과 혼란스러운 그런 또는 자유로운 선을 통해서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가고요. GR1이라고 하는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요.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다 마카로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가 빼곡하게 붙인 작품입니다. GR1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있는 공간에 와 있는데요. 이 GR1 작가는 그래피티를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1년에 을지로 재개발 구역을 답사하면서 그곳을 이제 철거되기 직전에 그 모습을 재현해 놓은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지로. 네네. 예. 급속 경제에 성장한 그 도시 이면에 암울하고 음습한 그래도 또 그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흔적을 작가만의 그 고유한 필체로 정말 너무나도 개성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래피티의 그 매력이라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그런 게 있어서 그 존재감이 더 바라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피티는 1970년대 뉴욕 브롱스 빈민가 거리 낙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면서 B급 문화, 지금 대표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제는 뭐 밖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실내로도 들어와 오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이에요, 선생님? 네, 이건 영상이에요. 타락의 지금. 우와. 지금까지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와 달리 이곳에서는 경쾌한 리듬에 좀 약간은 풍자적인 그런 미디어 작품이 선보이고 있어요. 김병관이라는 작가의 드로잉 시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미래 도시 같은 형태에서 운동회 때 사용하는 그 박 있지 않습니까? 네. 오재미로 터트리는 그거를 터트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마구 쏟아지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네. 황금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쏟아지면은 맹목적으로 그걸 줍기 위해서 집단 달리기를 하는 진짜 영상을 막 볼 수 있는데요. 뛰어오네요. 자본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저게 그 우리의 따라가는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이제 그런 작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입니다. 네.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이슈지만 살지만 일단 이 사실 생산성 없는 드로잉의 잉여적인 삶 영향이 같은 느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처음에 보고 반했었어요. 이 작가의 진짜 그 작품을 드로잉 보고. 실력이 참 좋네요. 네, 그 이분의 드로잉 실력은 이제 회화를 전공하신 이력으로 굉장히 기초가 탄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능력은 그 미디어로 옮겨가서도 그 렌더링 작업이나 그 컴퓨터상에서 하는 작업에서도 흔히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손맛이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쓰는데 SF 같은 손맛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좀 심어지죠. 그런 작가 중에 꼽힐 만한 작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8년생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드로잉을 또 미디어로 발전시켜서 또 음악까지 다 기획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굉장히 참 놀라운 역량을 가지신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이 많은 작가들을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작가마다 전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분명해서 참 재미있는 전시였던 것 네, 같아요. 큐레이티님 덕분에 네.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네,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밭이라는 작가인데요. 그 한국 사회의 그 폭력적인 공권력과 그 부당한 노동자들의 대우 받는 그런 현실을 저렇게 퍼포먼스 종합 예술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혁 작가는 자기 주변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일상을 그렇게 뭐랄까 회오리치는 그런 특별한 회화 방식으로 묘사를 하하고 있고요. 이건 많이 봤어요, 저희가요. 아, 네. 네. 김원근 작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조각가죠. 네. 그러니까 순애보가 느껴지는 조폭? 뭐 이런. 네. 귀여운 맞아요, 조폭? 맞아요. 네, 당신의 안녕이라는 전시 제목. 네. 이 속에는 10명의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재난을 대하는 작가들의 태도. 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문득 섹스피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도 흑사병이 만연했던 14세기에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모든 예술가들이 좌절을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과연 위대한 예술은 탄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요즘 전 예술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줄 공연과 전시들이 기획되고 있으니까 예술적 치유를 통해서 그 도약의 에너지의 힘을 얻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뚜루뚜 갤러리도 네. 그 예술적 치유에 네,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루뚜 갤러리. 이제 뭐 호흡이 자꾸 가득히네. 네. 잘 봤습니다. 그 후반부에 본 작품들은 전반부와 또 전혀 다른 느낌이 그쵸. 네. 드네요. 네.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고 네. 정말 전혀 다르네.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게 마지막에 나온 미디어 작품 있잖아요. 네, 김병관 작가 작품. 네. 그 살짝 그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애니메이션을 좀 보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네. 좀 색달랐어요. 드로잉 시티라는 작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작가가 그 자본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그 현실 사회, 현대인들을 풍자한 것이고요. 직접 전시장에 가보시면은 미디어 작품인 만큼 음악도 흘러나오는데 이 또한 김병관 작가가 직접 만든 것이고요. 음악과 드로잉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현장에서 봐야 실제적인 매력을 더 많이 느낄 수 그랬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여행 그 작가님? 미디어 아트가 젊은 작가인 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경력이 꽤 긴 네, 작가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놀랐어요. 네. 신이 넘으신 작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초반부에 나왔던 목탑 같은 거를 막 불로 태우는 건데 실제로 네. 작가가 불을 지른 건가요? 네, 그 현장 주작 환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작가가 직접 보험에서 상표가 새겨진 인공 목탑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불태우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옮겨서 담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불확실성에 잠식된 우리 사회 속에서의 관계는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전 또 보험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나. 현장에 있으셨어요? 아이, 그런 일이지만. 네. 와, 저나 진짜 그 작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뚱뚱한 남성분이 예쁜 여성분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게 마치 우리 가족 사진 같은 느낌이 싹 들면서 아 그래요? 네네 저희 신랑 손 꼭 붙잡고 가서 여보 힐링하자 이러면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작품 와 제가 네. 딱 찍어놨습니다. 아 다행히 네, 네. 이번 전시회는 보실 수 있어요. 아 볼 수 있나요? 네, 8월 29일까지 하거든요. 네. 네,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소마미술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작품들이 우리의 안녕을 부르면서 위로해 주니까 기간 안에 꼭 손 붙잡고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참 요즘 같은 시기 위로받을 수 있는 전시회 참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시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친 마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뚜루뚜 갤러리 오늘은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당신의 안녕 전시회를 만나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역시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